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그 논문 이름은 Quality Minus Junk라는 논문인데요. 요것도 AQR가 만든 논문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버핏이 어떤 주식을 투자하나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 버핏은 PBR가 낮고 베타가 낮고 퀄리티가 높은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 베타는 뭔지 알겠고 저 PBR도 뭔지 알겠는데 이 우량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거를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요. 바로 그 버핏 논문을 내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AQR가 요 퀄리티 마이너스 정크라는 논문을 내가지고 우량주는 무엇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요 논문은 일단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점을 줬고요. 왜 재미있냐 하면 무엇인가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활용도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고객 친화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주식들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이도가 5점인데 이 논문이 아무래도 60페이지고 뭔가 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요약이 나와요. 아, 참, 요 논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이제 요렇게 생겼고요. 퀄리티 마이너스 정크, 에스네스 프라지니 피터슨. 바로 요 에스네스 님이 AQR을 만든 창시자, 사장, 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 달아드릴게요. 일단 그 AQR는 우량주는 안전하고 수익이 높고 성장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를 매도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은 수익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런 전략, 그러니까 우량주 매수, 비우량주 매도 이런 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4개국에서 매우 잘 통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량주는 무엇인가? 그게 appendix 47에서 52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AQR는 안전하고 수익이 높고 성장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이 우량주다라고 했는데 일단 수익성 지표는 얘네들이 6개를 봤습니다. 그 ROE라는 지표는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 순이익을 그 자기 자본으로 나눈 지표이고 ROA도 잘 아실 겁니다.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그런 지표인데요. GPA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게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룬 논문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CFA 나누기 A. CF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뭐 CFA나 ROE나 뭐 크게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GP 나누기 세일즈, 그러니까 요거는 그 총 매출이라고 또 맨날 까먹네요 이거.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액크롤은 뭐냐 하면은 보통 기업이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 지표는 AQR가 요 6개 지표를 보고요. 그리고 성장성 지표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6개 지표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ROE가 5년 전에 5%였는데 지금은 15%. 그러면은 굉장히 성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회가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요거 이러니까 이 GPA, ROE, ROA 요런 애들이 5년 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는가 요거를 찾아내기가 저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래 지표로 대체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순이익 3년 성장률, 영업이익의 3년 성장률, 그리고 아이고 매출액의 3년 성장률 요런 식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해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성 지표는 얘네들이 뭘 봤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베타 지표 같은 게 있는데 네, 사실 뭐 베타 지표나 변동성 지표나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얘네들이 좀 봤고요. 그리고 이익 변동성,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 좀 변동성이 높은 편인가, 들쭉날쭉하는가, 아니면 고른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O스코어, Z스코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 지표는 얘네들이 본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배당을 본 거고, 그리고 주식을 새로 찍어냈느냐, 그리고 채권을 새로 찍어냈느냐, 요런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랑 X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지표들은 제가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의미하고요. 어디서 찾아내는지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X 지표들은 제가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채권 발행 지표 요것도 부채비율 변동으로 대체할 수 없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은 비우량주의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거나 뭐 비슷한 기업들은 우량주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AQ에서 본 지표들이 결론적으로 몇 개인가? 자, 6개, 12개, 17개, 자그마치 20개의 지표를 보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수익성 지표들이 6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각각 순위를 매기는 거야. 몇 위인가 이거를 매기겠죠. 그러면은 뭐 ROA 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 지표들의 순위를 쫙 6개를 매긴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성장성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그 6개 지표들을 각각 모아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의 평균을 매기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들, 배당 성향 지표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4개의 평균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4개 또 한 번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종 평균 순위가 나올 텐데, 그거를 가지고 이 주식이 우량주인가 아닌가 랭킹을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2,000개의 그 주식들의 이 얼마나 우량주인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그거를 딱 줄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숨을 쉬시겠죠.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개 지표를 모아가지고 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이놈이 중요한 거는 이 20개 지표를 다 모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한 1개에서 2개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우량주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수익성 지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GPA 하나, 또 CFA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정도 아마 할 것 같고요. 성장성 지표는 바로 요것들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뭐 순이익, 영업이익, 3년 성장률 요 정도 그 순위를 매길 것 같고, 그리고 안정성 지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변동성과 부채 비율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거 하나 볼 거고, 그리고 배당 성향 요 정도를 볼 거고요. 그래서 그 8개 지표 가지고 저는 아마 순위를 매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게 바로 우량주에 뭐 오래오래 존재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우량주이지 하하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정말 지표로 수치로 우량주와 비우량주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를 배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의 결과들을 발표를 할 건데요. 53페이지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우량주는 우량주를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도대체 무엇인지 하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요 위에 profi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profit에 P1 low 마이너스 1.48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비우량주는 profitability, 그러니까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게 매우 낮겠죠. 그래서 낮은 순위를 받았고, 이 P10들, 그러니까 우량주들은 당연히 profitability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 한번 10년 후로 가가지고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비우량주와 우량주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10년 전에 비우량주였던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은요, 10년 후에도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10년 전에 우량주였던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얘네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제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수익성 같은 게
물론 차이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우량주가 비우량주보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성장성, 안전성, 그리고 배당 성향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도 우량주가 비우량주보다 성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10년이 지나도 우량주가 비우량주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우량주는 언젠가 컴백을 해가지고 우량주가 되겠지, 이렇게 믿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2는 뭐냐 하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량주는 비우량주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검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액세스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0.40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량주의 수익이 비우량주의 수익보다 월별로 한 0.4%, 그럼 연별로 하면 5% 정도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왼쪽은 미국 1956년부터 2012년 수익을 본 거고요. 그 옆에 거는 글로벌 수익. 그러니까 198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도 우량주가 비우량주보다 수익이 보통 연 5% 정도 더 높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량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 주식이 100개가 있으면은 거기서 우량주 랭킹이 가장 좋은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우량주는 우량주 랭킹에서 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10%대 가장 비우수한 10%로 배트를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차이가 연 5%에서 더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 3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P1부터 P1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업의 시가총액들이 옆에 이제 가보시면은 액세스 리턴이 0.8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량주가 비우량주보다 수익이 월 0.86%, 한 연 10%나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액세스 리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P10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요쪽 보시면은 액세스 리턴이 0.33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와 비우량주 수익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P1, P2를 보시면은 액세스 리턴, 그러니까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옵니다. 월 1%면은 연 12%, 13%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우량주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웠고, 두 번째,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은 비우량주보다 수익이 더 높다. 세 번째, 소형주에서 그런 성향은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우량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량주를 보고도 우량주의 제 값을 안 매기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근처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주, 얘네들 완전히 비우량주거든요. 수익이 있나 매출이 있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컴퓨터와 생각과 꿈만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시가총액은 엄청 높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테슬라 재무제표를 봤는데 거의 공기업 수준이던데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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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적자 좀 높죠. 반대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꾸준히 돈을 벌면서 무난히 우량주 생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저평가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AQ의 논문을 보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일단 이번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